유폐우 관리가 부족한 탓에 직접 오게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아니네. 운기군은 전장에서 싸우고 명부는 죄인을 벌하니 운기군과 명부는 선주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지. 시왕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군. 죄수가 달아난 사실은 이미 들었으니 유폐옥의 현 상황을 이야기해보게. 위장한 보리인 무법자가 유폐옥에 잠입해 죄수를 거복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난 뒤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유폐옥 깊은 곳에서 단서를 찾을 생각이네. 장군님, 현재 각층은 여전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직접 위험한 곳에 가시는 건... 운기 장군이 직접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네. 현재 호래는 달아났고 요청 사절은 보리인에게 납치되어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야. 이 사건은 크나큰 재앙이지. 천격 장군은 원망은커녕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가서 늑대들을 처리하기로 했네. 그런 열정을 보였으니 나부도 그에 걸맞은 답을 제시해야 하는 법. 거복을 펼친 보리인은 호래가 수감된 구역을 어디서 알았으며 또 어찌 이렇게 공교롭게 요청이 호송하기 직전에 계획을 실행한 건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테지. 중요한 건 단서를 찾아 숨어있는 배후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걸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장군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배후는 나부의 안위를 무시한 채 멋대로 행동해왔네. 지금 여기서 한 발 물러나는 건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더 나아가 나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옳은 말씀입니다. 이미 결단을 내리셨다면 시왕사도 전력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다낭, 영사, 수고스럽겠지만 이 굳은 여정을 함께 해주면 고맙겠네. 단정사의 책무이니 쓴 약이라도 삼켜야겠죠. 장군님, 그럼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할까요? 여우족으로 위장한 보리인들부터 시작하지. 연경 효위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회성항에서 정체불명의 여우족들을 목격했고 미행 끝에 그들이 위장한 보리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은 그들 중 한 명일 겁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이자가 여우족으로 위장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익숙한 처방이고 익숙한 수법일세. 아득히 먼 옛날부터 보리인은 더 강한 신체를 갈망해왔고 여우족을 나약하다고 여겼지. 그런데 수장을 구하기 위해 여우족의 모습으로 위장하다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로군. 보리인 정보원들이 모두 위장 약물을 복용했다면 이 단서를 따라 조사하는 게 좋겠어요. 절 따라오세요. 엄청난 힘이에요. 범인은 일격으로 이 무관의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이건 평범한 보리인이 절대 낼 수 있는 위력이 아니네. 아마 호루의 짓이겠지.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 보리인이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가요? 난 영사 씨보다 좀 더 오래 살았고 전쟁도 몇 차례 더 겪었네. 예나 지금이나 연맹의 가장 까다로운 적은 보리인이지. 호래는 그런 보리인들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괴물이라네. 그는 홀로 사냥단을 모아 풍요의 흉물 대군을 결집해 수차례 연맹군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어. 700여 년 전 난 은사님을 따라 흉물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한 전장에서 그 거대한 짐승으로 인한 참상을 직접 목격했네. 늑대의 독으로 인한 공포심을 억누르기 위해 단약까지 복용했지만 수많은 운기군은 그 매서운 기세에 눌려 반항조차 못했지. 전인 검술의 1인자가 서늘한 칼날로 호래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면 승부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야. 전쟁이 끝날 무렵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네. 붉은 달이 비추고 핏빛이 날아올랐다. 당신 눈앞은 온통 검붉은 빛으로 가득했어. 그런데 왜 그런 괴물을 제압하고도 극형에 처하지 않고 가두기만 했나요? 하긴 나부 사람은 워낙 충직한 탓에 단정사에 기생하는 종양을 도려내기는커녕 구해주려던 의사를 주명선주로 보내버렸죠. 영사 씨가 날 원망한다는 건 알고 있네.
야광의 비전이 부활한 일에 대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네. 호레라는 흉물이 왜 감옥에 갇혀 있기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설명해 주겠네. 전 일개 의사라 지난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제 의혹을 풀어주셨으면 해요. 알겠네. 그럼 가면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지. 이 보리인들은 전부 관복을 입고 있군. 운기군 말고도 두 사람은 천박사와 공조사 신분을 썼던 모양이야. 이런 위장 신분을 준비한 걸로 봐선 권위가 높은 자라는 건데, 우선 다른 곳도 둘러보도록 하지. 납치된 요청 인질이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풍요의 흉물이 두려운 점이라네. 생명력을 소모하기 위해 검수의 형벌을 내렸으나 그의 형기가 오히려 우리의 인내심에 대한 시험이 되어버렸지. 영사씨가 얘기한 것처럼 100번 죽여도 죽지 않는 괴물을 항성에 던졌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테지. 하지만 여우족이 동의하지 않았겠죠. 그래, 호레의 악행은 사륙뿐만이 아니었네. 우린 수없는 전쟁을 통해 보리인을 멸하려 했지만 그자는 정체불명의 술법으로 수많은 여우족을 자신의 하수인과 기계 짐승으로 만들어 몇 번이고 들이닥쳤지. 여우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이름을 저주했다네. 심지어 밤에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그 이름을 쓰기도 했지. 그런데 그런 흉악범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린다면 연맹의 여우족이 어찌 가만히 있겠나. 영사씨, 혹시 호레가 왜 여우족이 모여 사는 요청선주가 아닌 나부에 홀로 수감되었는지 아는가? 좀 전에 무예가 뛰어난 장군님의 스승께서 호레를 쓰러뜨리고 공을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원수께서 그 흉물을 나부에 수감하라고 명하셨겠죠. 일종의 명예로서요. 아무래도 이에 대해 큰 오해가 있는 듯하군. 부디 차차 설명할 수 있게 해주게. 연경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보리인이 컴퍼니 함선을 습격했다더군. 함선에 실려있던 물건이 이건가? 네, 공조사와 단정사가 함께 조사한 결과 기계 부품에 특수 처리된 보리인 생물 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학사들이 보기에 보리인은 실험용 동물과 별 차이가 없었겠죠. 보리인이 함선을 습격한 것도 자신들의 동료를 이용해 실험을 펼친 지식학회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아니요, 단순히 컴퍼니와 학회에 대한 복수였다면 함선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을 파괴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도 유폐용 내부에 나타날 일이 없었을 테고요. 이건 의도적인 쇼나 마찬가지예요. 화물의 위험성을 노출한 것은 단지 화물이 순조롭게 유폐옥으로 진입해 거복을 위한 무기가 되도록 한 거죠. 인간 마음의 맹점을 이렇게나 잘 사용하다니. 기존의 보리인이 쓰던 수법이 아닐세. 컴퍼니와 지식학회도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용당한 것 같군. 장군님, 아직 제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호뢰가 요청이 아닌 나부에 수감되었는가에 대해요. 말씀을 삼가신다는 건 그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명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눈앞에 이 기계가 바로 원수께서 호레를 요청에 남겨두지 않은 이유라네. 누군가 이 기계처럼 호뢰의 비밀을 파헤쳐 활용하려 했다는 뜻인가요? 보리인에게 달의 광기는 힘을 해방하는 은혜지만 여우족에게 그건 혈통 속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광기와 다름없지. 요청의 의사들은 대대로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했네. 사람들은 종종 보리인은 어떻게 달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여우족은 이 저주를 풀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지. 그들은 선의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정작 재앙으로 향하는 세상의 모든 길은 그런 선한 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요청 여우족에게 호레는 보리인의 수장이자 괴물이며 그들의 연구 대상이네. 그는 은연중에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는 맹독이 되었지. 그래서 원수께서 호뢰를 나부에 수감하신 거군요. 이제 보니 그 조치는 명예가 아닌 경고였네요. 마찬가지로
나부에서도 이기적인 마음과 소위 이타적인 선행 때문에 후대에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네. 음월의 난 말씀이죠? 원수께선 호래를 나부에 인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요청 여우족의 사념을 잠재우는 한편 혼란을 겪던 나부 선주의 견고한 셈이군요. 이게 바로 저울질이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네. 선주연맹은 선주 사람의 의견만 통하는 게 아니야. 여우족, 비디아다라, 선주인, 세 부류가 힘을 모아야만 미래를 읽어나갈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당시 장군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제 스승님을 저울질하고 그분을 주명 선주로 쫓아낸 후 야광의 비전이 부활하는 걸 방관하신 거죠. 내가 단정사에 기생하는 종양을 도려내기는커녕 구해주려던 의사를 주명선주로 보냈다고 얘기했지. 혹시 그 스승이 자신이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면회를 틈타 막 환생을 마친 다낭에게 전생의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의술을 펼쳤다고는 안 하던가? 네? 그녀는 용존이 전생의 지혜를 회복하면 비디아다라족이 불멸의 거목을 다시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 그럼 음지에서 꿈틀대는 각 세력을 잠재우고 종종 내 모든 갈등이 해결되리라 여겼지.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 수많은 이타적인 선행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네. 그날 이후 육강료는 단정사에 사정직책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지. 영사씨가 오기 전까지 말이야. 그렇다면 유배령으로 제 스승님을 지켜주신 장군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쪽은 나라네. 저한테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떳떳함일세. 하지만 장수종의 기나긴 삶 속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나? 영사씨는 스승이 받은 판결 탓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타양으로 보내졌잖아. 게다가 지금 단정사는 상황이 복잡하네. 이런 와중에 연맹이 굳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대를 보냈으니 내 근심은 덜어진 셈이지. 그러니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지. 여지조차 주지 않다니 역시 심책 장군다우시군요. 먼저 말해두자면 연맹이 절 이곳에 파견한 이유는 공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지 편가르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사씨가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네. 어쨌든 영사씨도 나도 모두 연맹 편이잖아. 이만 출발하지. 여기 쓰러져 있는 마각의 몸은 감옥에서 달아난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갑옷과 무기를 제대로 갖춘 걸 보면 이 마각의 몸들이 급히 전투에 투입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맥택이라는 요청 사자의 말에 따르면 거복을 꾸민 범인은 총 2무리예요. 보리인뿐만 아니라 행적을 숨길 수 있는 마각의 몸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들을 얘기했던 건가 봐요. 행적을 숨긴다고? 네, 전에 겨뤄봤는데 이 마각의 몸들은 운음술로 몸을 숨길 줄 알아요.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의 행적을 눈치챌 수 없죠. 다낭님, 전에 비디아다라 장로가 단정사에 관여하는 걸 신중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설마... 영사씨, 뭔가 떠오른 게 있나? 그런데 비디아다라가 보리인과 결탁해 호레의 탈출을 돕는 이유가 뭘까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겠죠. 혼란을 틈타야만 권력의 최정상에 다시 오르기 위한 한 줄기 희망을 잡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음월의 난이 끝난 후 자랑스러운 용맥의 후예로서 나날이 쇠락해가는 형세로 인해 무력감을 느꼈겠죠. 영사씨는 나부 출신이니 제 말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비디아다라 용의 군사는 배우가 아닌 듯하네. 나부 내부의 여러 균열을 꿰뚫어보고 야광의 비전에 선동을 책동하고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킨 절멸대군 펜틸리아야말로 이 모든 배반의 근원이지. 영사씨, 좋은 계획이 있나? 용의 군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낼까 합니다. 초청장이요?
나부에 온 이후로 용의 군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전 이 마각의 몸들의 유해와 유폐옥 죄수의 도주로를 용의 군사 관저에 보낸 후 그들을 인연경으로 초대해 만날 생각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네요. 좋은 생각이군. 내가 나서면 경계심만 심어줄 테니 이 일은 영사 씨에게 맡기겠네. 비디아다라 내부 일은 비디아다라가 직접 해결해야겠지. 계획이 순조롭지 않아도 걱정 말게. 늑대 사냥 작전이 끝나면 여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테니. 적을 포위하되 탈출구를 하나 열어둔다라. 이게 바로 예정대로 연무의식을 진행하기 위한 자네의 계획인가? 예, 원래대로라면 호레가 탈출한 즉시 연무의식을 중단해야 했죠. 그 흉악한 괴물이 어딜 습격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식과 같은 행사는 표적이 되기 십상이니까요. 다만 연무의식을 오랫동안 준비한 만큼 개체를 코앞에 두고 중단하려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차라리 예정대로 개최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오늘 개최되는 행사가 꼭 진짜 연무의식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승선한 관중과 선수를 전부 운기군 병사로 대치하기만 하면 공중에 떠있는 경기함선은 늑대 사냥을 위한 최적의 전장이 될 테죠. 하지만 호레에게 연무의식을 습격할 생각이 없다면 그땐 어쩔 건가? 그럼 어떻게든 놈의 시선을 경기함선으로 돌려야지요. 천박사가 항로를 통제하고 다른 별대목의 통행량을 줄여 하늘에 배가 하나만 남게 되면 그 배에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비소 장군은 일부러 주의를 돌려 보리인의 도주로를 차단해 그가 갈 곳을 찾았다고 여기게 만들 거고요. 나부에 보리인 스파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 전 그들에게 압박을 가해 다른 걸 신경 쓸 틈이 없게 만들겠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오랜만에 몸을 좀 풀어야겠군. 혹시 모를 불능 상황에 대비해 난 천박사와 함께 옥계의 문을 지키고 있겠네. 회염 어르신께서 최후방을 맡아주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이번 사냥으로 호레에게 수렵의 화살촉은 언제나 흉물보다 한 발 앞선다는 걸 똑똑히 알려줘야죠. 용녀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모두 날 구해줘서 고마워. 어째서 직접 오신 겁니까? 직접 오지 않으면 장로의 훌륭한 계략을 들을 수 없잖나. 자네가 원하는 육각류의 공파는 피할 수 없을 거다. 뿐만 아니라 난 방호의 복파 장군에게 서신을 보낼 생각이네. 악을 증오하는 그녀의 성격이라면 더 공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터. 그분이라면 나부에 있는 비디아다라 족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디디아다라는 연맹의 근간인데 진심으로 우릴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재판을 받기 전에 연맹의 탄핵으로 장군께선 골머리를 앓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 참 안타깝군. 도연 장로, 오늘 경기 함선에는 운기군만 타고 있었을 뿐 관중은 단 한 명도 없었네. 그리고 조금 전 호레는 운기군에 처형당했지. 죄송합니다. 지난번처럼 또 늦고 말았네요. 장군이 무사하다니 다행이네. 이제 나와 경원 장군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 태복 부연이 옥궐 선주로 보고하러 가기 전 의식에 관한 점을 쳐달라고 부탁해두었죠. 그녀가 남긴 쪽지에
괴상이 진계와 건계 사이를 오르내리니 대장의 징조다 라고 적혀 있어 풍파가 닥쳐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제게 젊은이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점괘가 정확했군요. 다만 나부 선주에 수백 년간 수감되어 있던 호래가 호송 직전 경기암선의 연무장에서 죽었으니 이 사건이 연맹 고위층의 귀에 들어간다면 또 한바탕 시끄러울 겁니다. 호래의 죽음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이 소식이 퍼지면 보리인은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접을 거고 놈의 야심을 이용하려던 자들도 마음을 접겠지. 호래의 시신은 요청 선주로 호송하면 돼. 연맹의 사건을 설명하는 일은 내게 맡겨줘. 의식 첫날 보리인 폭도가 급습해 왔지만 다행히 의식을 참관하러 온 천격 장군이 운기군을 이끌고 위기를 타개해 무법자를 척결했다.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하니 이런 생생한 영웅담은 온갖 유언비어를 잠재울 수 있을 걸세. 그럼 회염 장군 뜻대로 하시죠. 나부는 속히 사상자를 위로하고 피해를 복구해 몇 주 내로 연무의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인을 선주에 잠입시키고 나부 용의 군사를 야광의 비전 잔당에 가담시키려던 그 음모.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었지만 왠지 펜틸리아는 계획의 성공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펜틸리아는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동맹 사이에 불화의 틈을 만들어 혼란의 씨앗을 심고 싶어하는 것 같더군. 그 틈을 메우지 못한다면 연맹은 결국 와해되고 말겠지. 지난 수천 년간 선주 연맹의 목표는 바뀐 적이 없었네. 우리가 쥐고 있는 화살촉은 자연히 새로운 적을 겨냥하게 되겠지. 의식이 끝난 후 원수께 이 일을 보고드릴 생각이네. 회염 장군의 통찰력으로 미루어 볼 때 원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요? 효광 장군이 옥골 선주에서 통신을 전해왔는데 진법으로 연산한 결과를 우리에게 상세히 공유해주겠다 하더군. 경원 장군, 신책부의 장기판을 좀 빌리겠네. 다들 오랜만이네요. 지난 회의에 참석한 지 30여 년이 흘렀고 전 그동안 매일 장군님들을 그리워했답니다. 융도 장군이 우릴 걱정한 건지 우리의 운명을 걱정한 건지 모르겠네. 천격 장군은 여전히 말투가 거침없으시네요. 이러니 인기가 없죠? 일전에 경원 장군께 이번에 온 게 나라서 다행이지 만약 진명 장군이나 융도 장군이었다면 이렇게 우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셨죠?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나요? 십방광영 법계가 쓸데없는 비밀도 연산해낸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보아하니 원수께는 의식 참관차 나부로 보내신 두 장군 외에 초대받지 않은 세 번째 손님도 있었던 모양이군. 연맹에는 경원 장군이 용도만큼 지혜롭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부가 재난을 겪었으니 옥골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용도 장군, 황종 시스템의 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만. 짧고 굵게 얘기하시게. 네, 경원 장군 덕분에 두 죄수가 옥골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경원 장군의 추측대로 그들이 자백한 죄목 중 스텔라론을 나부로 보냈다는 부분은 눈속임을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었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번 기회로 원수님을 뵙고 자신들이 계획한 신과의 전투 책략을 내보이려는 게 분명해요. 경류와 그 이방인은 어떤 책략을 제안했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뛰어난 계획이었어요. 그 비밀은 금발머리 이방인에 관해 있었죠. 번식의 후손이라니. 해충 재앙신의 유해라는 거야? 정확히는 그 성체의 일부죠. 두 죄수가 그리는 미래에서 종말의 길에 역병 재앙신을 박아둘 수 있는 못이 그 성체인가 봐요. 그런데
신과 싸우려면 더 거대한 연맹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이를 위해 그들이 선주에게 동맹을 소개해줬어요. 다들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완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미 옥골의 눈은 나부 선주에 도착한 이 불청객을 포착했답니다. 3, 2, 1. 시간 종료. 귀한 손님을 어떻게 모실지 이 뜨거운 감자는 여러분께 맡길게요.